여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확률이 높아. 여자가 예쁘면 남자들이 좋아하는 건 좀 당연하지만 예쁘지 않아도 좋은 남편 만나서 시집 잘 가는 여자들도 있어. 물론 좋은 남자를 만나지 못했거나 남자를 만날 기회가 없었거나 스펙을 쌓느라 늦게 연애시장에 들어선 여자들도 있을 거야. 그럼 여기서 많은 여자들이 기회만 조금 더 많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많은 기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기회가 왔을 때 잡는 거겠지? 나는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먼저 남자들이 결혼 상대로 원하지 않는 여자들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강조를 해. 왜냐하면 아무리 예뻐도 결혼하기 싫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면 남자는 연애 상대로만 만나고 결혼은 안 하고 싶을 테니까. 먼저 남자가 연애만 하고 싶은 여자와 결혼을 하고 싶은 여자가 다르다는 걸 이해를 좀 해야 돼. 대부분의 여자들이 예쁘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혼을 생각하는 남자 입장에선 함께 오랜 시간을 같이 지내야 하는 만큼 다른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를 할 거거든? 그럼 여기서 다른 부분이란 뭘까? 남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꼽는 요소는 양육, 헌신, 구성 확실성이야. 여기까지만 봤을 때 굉장히 진부하고 형식적이라고 생각하는 여자들도 있겠지만 이 세 가지 요소는 과거에서 현재까지 남자들이 결혼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들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. 양육은 말 그대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능력이고 헌신은 남편에 대한 존경과 대우를 의미하는 거고 구성 확실성은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원하는 거지.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와 관련해서 네가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자. 첫 번째로 정리야. 남자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여자의 집은 깔끔하고 정리정돈이 잘 된 이미지를 떠올려. 정리정돈이 잘 된 집은 그 여자의 생활 습관을 떠올릴 수도 있지만 결혼을 했을 때의 이미지를 유추할 수도 있어. 재미있는 사실 하나 이야기하자면 쓰레기집의 대부분은 여자라는 통계 결과가 있어. 그리고 그 쓰레기집에 대한 댓글들을 보면 하나같이 비난뿐이지. 물론 쓰레기집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은 대부분 정신적인 트라우마나 병과 관련된 이유라 이야기하지만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집이 더러운 여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확률이 높아. 그런 여자와의 결혼은 상상도 하고 싶지 않겠지? 집을 잘 정리한다는 건 나중에 여자가 가정주부가 되더라도 남편과 아이를 위한 쾌적한 공간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해. 두 번째로 남사친이야. 너는 절대로 남사친이 많은 것처럼 보이면 안 돼. 왜냐하면 남사친이 많다는 걸 보여주는 건 네가 양육, 헌신, 부성 확실성과는 거리가 먼 여자처럼 보이거든? 네가 실제로 남사친을 그저 친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남자의 입장에선 불안하다고 느낄 거고 가정에 집중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여자라고 생각을 할 거야.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야? 날 믿지 못하는 것 자체가 남편 자격이 없는 거 아니야?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남자가 여사친이 많으면 어떨까?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가 쉽지? 실제로 여자들도 결혼에 적합한 남자를 생각할 때 여사친이 없는 남자를 좀 선호하거든? 그리고 너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친구를 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남자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을 거야. 내 말이 믿기 어려우면 남사친에게 지금 당장 전화해서 나 정말 외로운데 나랑 오늘 밤에 같이 있자 라고 해봐. 처음에는 뭐래? 무슨 일 있어?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가도 나중에는 너의 집으로 갈 확률이 높아. 세 번째로는 SNS야. 너는 SNS를 좀 멀리하는 게 좋은데 특히 SNS에 빠지는 걸 비추해. 요즘은 인스타를 안 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남자들의 선호도가 올라가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. 먼저 쓸데없이 다른 남자들의 DM을 받지 않기 때문에 널 만나는 남자의 입장에선 불안감을 좀 덜 느끼지. 그리고 네 스스로 다른 사람과 비교할 확률이 적고 네가 만나는 남자를 다른 남자들과 비교할 확률들이 적어져. 그리고 마지막으로 SNS를 통해 너의 소비 습관이나 라이프 스타일을 유추할 수 있어. 물론 아무런 문제 없는 SNS는 오히려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여자들이 자신의 가치를 높게 보이게 만들고 싶어서 명품이나 해외여행, 골프 이런 사치 행위들에 초점을 두고 게시글을 업로드하거든? 이런 사진들은 결혼과는 거리가 먼 여자처럼 보이게 만들어. 결혼을 하게 되면 재산을 모으고 불리는 데 초점을 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여자처럼 보일 수 있거든. 여자들이 카푸어남에게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야. 네 번째로는 아이에 대한 인식이야. 너는 아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도 그걸 티내면 안 돼. 물론 남자가 딩크족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남자의 본능은 자손 번식에 있고 언제든 남자의 생각은 달라지기 마련이거든. 특히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 빨리 아이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될 거야. 그렇기 때문에 네가 결혼은 해도 아이를 갖고 싶지 않다고 말하게 된다면 남자의 입장에선 너랑 결혼할 이유가 없어. 진부하다 생각할지 몰라도 아이는 사랑의 결실이라고 생각하고 결혼의 의미라고 생각하는 남자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. 다섯 번째로 공평함이야. 결혼은 공평하게 해야 된다 생각하지만 사실 결혼 생활은 공평함과는 거리가 좀 멀어. 왜냐하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한 집에 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생길 수 있거든? 상황에 따라선 남편이 돈을 벌고 집에 들어와도 아이를 더 볼 수도 있고 반대로 남편이 아프다면 네가 돈을 벌 수도 있는 거지.
이렇게 돈을 버는 것, 가사, 양육은 공평하게 하는 게 참 어려워. 그래서 결혼 생활에 필요한 건 불공평함과 유연성이지. 예를 들어 남자가 내가 돈 버니까 너는 아이를 전담해 라고 한다면 너는 공평하다 생각하지 않을 거야. 하지만 반대로 남자가 내가 아이를 전담할 테니까 네가 돈 벌어와 라고 한다면 이것도 불공평하다 생각하겠지. 그렇기 때문에 공평하게 뭔가를 한다는 게 합리적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결혼 생활은 사랑이 전제됐을 때 평화로운 거고 사랑은 공평함보단 희생에 좀 더 가깝지. 그래서 네가 남자한테 공평함을 요구하는 건 어쩌면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. 외국에선 샌드위치가 갖는 의미가 엄청 커. 샌드위치는 한국으로 따지면 밥을 차려주는 거랑 똑같은데 남자들은 여자가 차려준 밥을 먹을 때 남편으로 존중받는다고 생각할 만큼 밥의 의미는 중요해. 반대로 밥을 차려주지 않는 여자와 결혼할 이유는 없다고들 말하지. 그래서 합의하에 식사 준비를 공평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. 나는 이 5가지 요소와 최대한 거리를 뒀고 10일 뒤에 결혼을 해. 너도 이 5가지 특징과 거리를 둔다면 너에 대한 남자들의 선호도는 더 올라갈 거야.